네,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따라잡기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는 이제 첫 번째로 미국의 주택융자 모기지 시스템과 탄생 배경, 현재 모기지 시스템을 갖춘 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모기지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크게 어떤 분류로 분류가 되는지 그렇게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모기지 전체적인 구분 방법이 아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모기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교재를 뒤에 바탕으로 두지 않고 이제 칠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좀 제가 기록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칠판에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모기지는 이제 구분 방법이 모기지의 퀄러리, 논 어마운트, 그 다음에 모기지 노트를 사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트래디셔널, 넌 트래디셔널. 트래디셔널은 30년 고정 모기지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벤셔널, 넌 컨벤셔널. 넌 컨벤셔널은 다른 말로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넌 컨벤셔널. 종류로는 FHA, VA, USDA, 그리고 리버스 모기지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컨벤셔널에서 융자 금액에 따라서 컨퍼밍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 밸런스가 있고 전보가 있습니다. 전보하고 컨퍼밍 사이에 중간에 있는 금액이 이제 하이 밸런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넌 컨퍼밍도 저희가 구분을 했었죠. 넌 컨퍼밍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 서프라임 론, 그다음에 B 클래스, C 클래스 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지만 어쨌거나 융자 액수와 상관없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는 인컴 서류가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렌더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이 리턴을 위해서 하는 융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자에 따라서 바뀌는 걸 설명을 드려요. 이자가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고정 모기지가 있고 변동 모기지가 있어요. 고정 모기지는 이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L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지금은 이제 너무 쉬워서 안 나오지만 30년 고정 모기지 성격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있냐고 보기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페이먼이 동일하다 30년 동안. 그건 아니죠. 이자가 픽스드 된 거예요. 페이먼이 픽스드 된 건 아닙니다. 페이먼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하고 모기지 원금 이자를 같이 내는 경우 재산세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먼은 30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자 원금만 내는 30년 고정 모기지, 그러니까 재산세를 따로 자기가 내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노 임파운드 어카운트라고 부르는데, 노 임파운드 하죠. 그리고 재산세가 포함된 걸 임파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 임파운드인 경우에는 30년 고정 모기지가 30년 동안 이자도 고정되어 있고 페이먼도 고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임파운드 어카운트, 재산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30년 동안 페이먼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재산세와 보험료, 임파운드 어카운트, 다른 말로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 임파운드 어카운트에서 이자와 원금을 제외한 재산세 혹은 집보험료, 이 두 가지 아이템은 에스크로 아이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아이템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재산세나 보험료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계속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경우에는 페이먼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픽스드 모기지는 기간으로 일단 구분이 돼요. 가장 이제 많은 게 30년 고정 모기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15년 고정 모기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20년 모기지, 그 다음에 10년 고정 모기지. 그래서 이자율로 보면 이자율은 항상 그래요. 거래가 많이 되는 모기지 타입이 이자가 더 좋은 이자를 받게 돼요.
컨퍼밍 이자가 좋고요. 30year fixed mortgage가 대체로 이자가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15년. 20년은 별로 그렇게 파퓰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싹 좋지는 않아요. 특히 현재 같은 경우에는 30년 고정 모기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20년 고정 모기지를 하는 이유는 융자 기간이 길은 게 싫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융자를 하는데 30년 고정 모기지로 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30년으로 기간을 늘리기가 매우 찝찝하죠. 이럴 때는 그냥 2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이자율이 떨어지면 20년 고정 모기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재융자가 많은데 20년 재융자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기지 페이먼트 낸 게 한 7년, 8년 뭐 이 정도 됐고 뭐 적은 경우에 한 5, 6년 된 경우에 만약에 재융자를 해서 현재하고 페이먼트이 똑같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간도 짧아지고 페이먼트도 줄거나 똑같거나 이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용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파퓰러한 건 30년 고정 모기지하고 15년 고정 모기지예요.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참고로 하실 내용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30년 고정 모기지하고 15년 고정 모기지하고는 거의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15년 고정 모기지가 기간이 짧으니까 페이먼이 많겠죠. 그거 외에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5년 고정 모기지는 LTV하고 파이코 스코어 있죠. 크레딧 점수하고 론 투 밸류에 지장을 받지가 않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는 내가 다운페이를 얼마 하느냐, 그 다음에 파이코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15년은 짧은 기간 내에 내가 인컴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파이코 스코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레딧 스코어가 안 좋으면 이자율을 올라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15년인 경우에는 그 예외 조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60점이에요. 그러면 인컴이 좀 있고 페이먼을 낼 능력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15년으로 가면 30년에 비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다른 말로 얘기해서 740점을 맞은 크레딧 스코어가 있는 사람이 15년을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는 거나 660점을 맞은 사람이 15년 고정 모기지를 신청한 거나 같은 이자율을, 같은 조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년에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쓴 것들은 여기 GPM, 그 다음에 텀 모기지. GPM은요, Growing Equity Mortgage예요. Growing Equity Mortgage. Growing equity가 점점 늘어나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컴이 충분한데, 인컴이 미래에는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막 일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약사나 의사나 지금 막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많이 벌겠죠. 이제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Growing Equity Mortgage, GPM이라고 하는데 equity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페이먼이 점점 늘어나요. 이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미래 인컴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현재는 소득이 좀 적지만 앞으로 페이먼도 늘려서 액기를 점점 늘리는 그런 모기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텀 모기지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일단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자, 픽스드 레인 모기지는 일단 요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베리어블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모기지에서는 주로 어저스터블이라고 써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줄여서 ARM이라고 불러요. ARM 용도를. 그래서 융자 에이전트는 ARM 이렇게 부릅니다. Adjustable Rate Mortgage. 그리고 다른 파이낸스 쪽에서는 예를 들면
보험이나 그 다음에 스탁브로커 이런 쪽에서 어떤 뮤추얼 펀드나 이런 거 할 때는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쓰고요. 주로 모기지에서는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예요. 그 용어가 참 잘 된 게 뭐냐면 어저스트먼이 발생해요. 변동이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에서는 어떤 모기지가 있느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페이먼 옵션 암, 그 다음에 GPM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 옵션 암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재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GPM, 그 다음에 페이먼 옵션, 그냥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냥 상식이나 재미 수준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옵션. 첫 번째 GPM은 Graduated Payment Mortgage예요. 아까 Fixed Mortgage 할 때 Growing Equity Mortgage가 있어요. GEM이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 인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페이먼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소득이 적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어저스트블 모기지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페이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좋은 조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거지만 이거는 현재 내가 그 인컴을 거기다 거꾸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우량한 조건은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없고요. 페이먼 옵션 암. 페이먼 옵션 암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도 가끔 봐요. 이게 서프라임 때 융자를 받으신 분 중에 꽤 많이 이걸로 받으셨어요. 페이먼 옵션 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기지 내라는 페이먼 그 스테이먼을 받죠. 그럼 여기 어떤 데는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니멈 페이먼,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 페이먼 이런 식으로. 미니멈 페이먼은 뭐냐면 이자 여기 중간이 인터레스트 온리. 미니멈 페이먼은 뭐냐면 이자도 뒤로 계속 디퍼를 시키는 거예요. 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거티브 어머타이제이션, 액기리가 점점 줄어들고 밸런스가 계속 복리로 늘어나게 되죠. 이런 옵션이 있고 또 중간에 뭐냐면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럼 원금은 그대로 있겠죠. 이런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30년 고정모기지 같으면 30년 동안 정상적으로 어머타이제이션, 이자와 원금을 구분시키는 테이블에 따라서 정상적인 레귤러 페이먼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줍니다. 그 중에 네가 옵션, 페이먼 옵션, 네가 원하는 옵션 선택해서 그때 이번 달에는 미니멈만 내고 다음 달에는 인트레스만 내고 뭐 또 몇 달 있다가 여유가 있으면 레귤러 페이만 내고 이렇게 옵션 형태로 옵션을 주는 거예요. 선택하게끔.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모기지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컴이 적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융자를 렌더들이 해줄 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으로 아직도 있으신데 어떤 분들이 제가 그래서 스테이먼이나 밸런스를 보면 밸런스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인 모기지로 보기 어렵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모기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용자를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들고 있는 분이 꽤 있으세요. 생각보다. 꽤 있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밸런스가 원금이 늘어났느냐. 그런 모기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전 옵션.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컨버전 옵션 모기지는 뭐냐면 내가 일단은 앞으로 한 3년까지는 변동이나 뭐 이런 모기지를 하고 인트레스트 온이나 3년이 지난 다음에 30year 픽스드 모기지로 바꾼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언젠가 특정한 시점을 적어서 컨버전 시키는 거예요. 픽스드 레이트 모기지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동해서 고정으로 바꿔주지만 현재는 이런 프로그램 없고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것도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동 모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변동 모기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 분들이 특히나 좀 오해가 많은 게 있어요. 변동에 대해서. 그래서 변동은 일단 한국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내려가는 건 절대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걱정을 하시고 내려가는 건 생각을 안 하세요. 두 번째는 변동이 무지막지하게 변동되는 거로 잘못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가 변동되는 것도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여기 있는 걸 지우기 전에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오픈엔드 모기지. 이거는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끝날 건데 일단 우리가 큰 은행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픈엔드 모기지라고 그래요. 오픈엔드 모기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가 융자를 받기로 한 전액을 펀딩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3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15만 불 모기지를 융자했다고 쳐요. 그러면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딱 클로즈하는 날 15만 불을 펀딩을 하죠. 15만 불을 은행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클로즈드 엔드 모기지 끝이 닫혀 있어요. 끝났어요. 그냥 그 끝난 날 클로즈하는 날 융자 금액하고 다 보냈어요. 얘는 질질 열려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라인 오브 크레딧이 그렇잖아요. 라인 오브 크레딧이 기간이 좀 뭐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기간 내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펀딩을 10년 내에 은행이 했다 말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라인 오브 크레딧 쓰시면 그 사이에 내가 5만 불 써고 빼요. 그 다음에 3만 불 집어넣고 그럼 또 2만 불로 밸런스가 줄어들죠. 그러다가 뭐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10만 불 리밋까지 다 찾았어. 10만 불이 리밋이라고 가정할 때. 그럼 그때 또 펀딩을 하잖아요. 펀딩 끝이 열려 있어요. 한 번에 딱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줬다, 또 갚으면 받았다, 또 줬다 이런 식으로 그 끝이 열려 있다. 그래서 오픈엔드 모기지예요. 큰 구분으로 할 때 우리가 클로즈드 엔드 모기지, 그 다음에 오픈엔드 모기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트래디셔널 모기지, 넌 트래디셔널 모기지. 트래디셔널 모기지는 30년 픽스드, 30year 픽스드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넌 트래디셔널 모기지. 그거하고 똑같은 셈이에요. 하나만 오픈엔드 모기지예요. 그게 뭐냐? 라인 오브 크레딧.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대형 은행들이 라인 오브 크레딧 주는 게 바로 라인 그러죠. 에끼리 라인.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요. 또 이거 줄여서 힐락이라고 하기도 해요. 주로 융자하는 사람들은 힐락이라고 불러요. 힐락은 뭐냐면 여기 있죠.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의 약자 이니셜 하나씩 딴 거예요. 그래서 힐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에퀴리 라인이라고도 하고 그냥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불렀는데 요 두 가지가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변동 모기지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기지.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도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 가솔린하고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도 쓰면서 개솔린도 쓰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리드 모기지는 변동 모기지 중에서 현재로는 유일한 모기지예요. 변동 모기지.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기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뭐하고 섞였을까요? 고정이자하고 변동이자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가 하이브리드된 하이브리드 모기지예요. 그렇지만 그 근본은 어저스트블 레인 모기지예요. 우리가 토요타 프리우스를 타면 그거는 일단 개솔린으로 가는 거잖아요. 개솔린으로 가면서 그 사이에 전기가 발생하는 거를 충전했다가 조금씩 도움되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은 개솔린으로 가는 자동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리드 모기지는 기본은 변동 모기지예요. 근데 특정 기간 동안 처음부터 시작한 특정 기간 동안 고정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픽스드하고 어저스트블이 섞여서 하이브리드지만 초창기 짧은 기간 동안 한해서 고정이자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저스트블 하이브리드 모기지의 기간은 3, 5, 7, 10 이렇게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파퓰러한 게 7년, 그 다음이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하이브리드 모기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는 이유가 특히나 이 컨퍼밍이나 이런 논에서는 모기지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모기지를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자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30년 고정 모기지가 5년, 7년 하이브리드보다 그닥 이자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5년 고정에 나머지 25년 다 이거 30년 고정 모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0년이 있다고 쳐요. 융자를 받아서 첫 해부터 30년까지. 그러면 그 사이에 3년, 5년, 7년, 3년, 5년, 7년 요까지는 픽스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의 대다수는 어저스터블 이렇게 바뀌면 여기서부터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아까 한국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변동을 올라가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고요. 현재는 제로 금리 시대 아니에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사실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금 30년 동안 이 낮은 이자를 계속 픽스드 해주겠다는데 굳이 짧은 기간 픽스드하고 나머지는 변동으로 바꾸게 하는 모기지를 선택해서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간 기간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하이브리드. 이거는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